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흥미로운 주제를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족 얘기를 할 건데 요즘 가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마 좀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요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이혜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좀 가족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가족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네, 요즘 가족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다일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고정관념들이 깨지고요. 가족들 중에서도 아빠들이 부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반려라는 것을 동물이나 가전에 붙이기도 하고요. 또 돌봄이 사회적으로 무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빠들이 달라졌잖아요. 네,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네, 아빠들이 가정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이제 여성의 역할이라고 여겨졌던 육아에 있어서 아빠들이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2024년 상반기에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32.3%,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에 되는 숫자가 남성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무렵에 가장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의 교육이 시작되는 측면에서 보살핌을 하기 위해서 아빠들이 나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한 가지는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제품이나 기술에 예민하다 보니 육아용품들의 큰 손 구매자들이 되고 있으시다고 해요. CJ 온스타일에서 베이비 키즈 페어라는 이제 육아용품 구매 행사를 열었는데요. 3040 남성 구매자 비중이 22%로 작년보다 크게 증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전에는 엄마들이 A부터 Z까지 다 샀다면 이제 아빠가 사는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CCTV라던가 아니면 아기띠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남편의 선호에 맞춰서 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아기띠를 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주말에 쇼핑몰에 가보면 대부분 유모차를 미는 분들이 아빠들이세요. 맞아요. 그럼 아빠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키에 맞고 내가 미는 감이 좋은 그런 유모차를 갖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반반은 아닌 것 같아요. 육아를 부담하는 비율이 그래도 아직은 여성분들이 좀 엄마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빠들의 변화를 좀 넘어서 이 요즘 가족에 좀 확장되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요? 네, 요즘 우리 애기라고 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애기가 정말로 나의 사람 아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강아지를 말하는 것인지입니다. 반려동물들도 새로운 가족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 온라인 쇼핑몰이나 펫푸드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단순히 집에서만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하고 여가를 즐길 때도 동반자로서 데려가기도 합니다. 맞아요. 제주항공이 댕댕 플라이트라는 특별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타고 그 옆에 반려동물이 같은 자리에 타고 있어서 비행기 안에서 같이 여행을 즐기는 건데요. 3차까지 모두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름에는요, 올림픽공원에 하하호 물놀이장이라는 수영장이 개장을 했었는데요. 문 닫기 전 이틀은 반려견 전용 수영장으로 만들어서요. 많은 친구들이 모여 개헤엄을 뽐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애기 데리고 여행 가려고 펜션 같은 데 알아보면은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마치 키즈 전용 그 펜션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예약하려고 보면 애견, 그러니까 강아지 전용 펜션인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반려동물을 넘어서서 이게 가전이나 로봇으로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가전제품들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것은 AI 가전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요, AI 맞춤형 기능을 공감지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이동하는 이동형 로봇, 이름이 볼리인데요. 그것을 집사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처럼 가족 중에 한 명으로 지칭하면서 정말 반려가전으로서의 모습을 충분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볼리가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약간 공 모양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아직 로봇 하면은 좀 반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좀 이질감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좀 반감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불쾌한 골짜기
무작위를 지나치지 않으면서도 또 사람들이 로봇이라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으로 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어떤 반려 시장에 넘어서서 이제 서로 약간 돌보는 케어 시장이 좀 확장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돌봄은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 화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비즈니스 시장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주간 돌봄 센터하고 시니어 하우징을 사업하시는 케어닥이라는 회사는요, 2023년 매출액이 그 전에 2배로 성장을 했고요. 간병 서비스를 하시는 케어네이션은 매출 목표를 100억대로 잡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돌봄인 아이 돌봄 을 중개하는 서비스 맘시터는 매출액이 전해에 비해서 4배나 성장하셨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편 중입니다. 누구나 질병이 있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 지역 주민센터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바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초등학교의 늘봄 교실이 이번 가을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국민의 마음에 투자하는 마음 투자 정책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정부에서 좀 대응이 발빠르게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가족은 사실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관계잖아요. 이런 가족 영역에서의 트렌드는 앞으로 어떻게 좀 확장이 되고 달라질까요? 네, 가족에서의 트렌드는 아무래도 돌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돌봄이 굉장히 사회적 화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여전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으로 돌봄 키워드에 대한 감성 분석을 했을 때 부정률이 긍정률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돌봄과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는 비용의 증가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돌봄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 누군가는 직업을 관두는 일이 있고 이것은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 가지 기술에만 맡겨서 비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만도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돌봄이라는 것이 가족이라는 가치와 연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서로 간의 소통과 공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돌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직 그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누구나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고요. 또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것이 꼭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만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어떻게 존중하느냐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회에서의 관계 회복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가족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유익한 말씀 해주신 이혜원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